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로봇은 외모는 물론 지능까지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진화했다. 심지어 독립적인 사고 능력까지 갖추고 어떤 순간에는 주인의 침대에 스스럼 없이 올라오며 인간 생활에 완벽히 녹아드는 듯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이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릴까? 로봇의 지능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에게 닥칠 재앙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 일본 교회의 한 비밀기지에서 시작한다. 책임 연구원 조지는 지금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회사로부터 3년 안에 고지능 로봇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임무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어느덧 2년 반이 흘렀지만 조지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가 개발한 로봇은 겨우 2대뿐이었다. 1호 로봇은 몸집이 크고 둔하며 지능 수준은 5살 아이와 비슷했다. 이에 비해 2호 로봇은 훨씬 가볍고 편리하며 지능은 15에서 16세 아이 수준에 달했다. 회사 요구사항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2호는 이미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기본적인 분석 능력까지 갖춘 상태였다. 조지는 바로 이런 이유로 2호의 존재를 회사에 비밀로 했다. 아무도 2호의 존재를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회사가 2호의 존재를 알게 되면 틀림없이 온갖 연구에 동원할 것이고 이는 조지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조지는 일하는 틈틈이 낡은 상자형 장비로 아내 줄리와 대화하곤 했다. 하지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이 장비는 왠지 어울리지 않았다. 줄리와 조지는 헤어진 지 2년이 넘었고 줄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삶에 이미 지쳐 있었다. 바로 이날 오후 상사 마이크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다. 그는 업무 진행 상황을 묻는 한편 기지 보안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최근 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지 안에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유출되면 상상조차 못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마이크는 만일을 대비해 무장신속 대응팀을 직접 보낼 준비까지 마쳤다고 덧붙인다. 이 말을 들은 조지는 순식간에 위기를 감지한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작업실로 달려간다. 사실 그는 3세대 로봇, 즉 3호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다. 3호는 외형이나 지능 모두 성인에 더 가까웠지만 완전히 완성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마이크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지는 시스템 오류를 서둘러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조지가 회사의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연구 성과를 숨기는지였다. 다음날 아침 조지는 2호와 함께 외근을 나섰다. 가는 내내 2호는 풀이 죽어 있었다. 조지가 3호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3호가 분명 자기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지가 3호가 만들어져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지만 2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조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다. 그는 처음으로 의식칩을 3호의 뇌에 이식하려 시도했다. 이는 3호의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칩을 넣자마자 3호는 정보 과다로 시스템이 즉시 다운되어 버린다. 조지는 어쩔 수 없이 전원을 차단해 3호가 받을 손상을 최소화한다. 다음날 아침 조지는 기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제어장치 부품을 몰래 바꿔치기해 보안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기지에는 조지와 2호뿐이었다. 조지는 곧바로 2호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해주기를 바랐다. 장난이었더라도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2호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자기가 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대화하던 중 시스템의 차량 2대가 기지로 진입한다는 알림이 뜬다. 그들은 조지의 상자형 장비 제조사 직원이었다. 사실 이 장비는 통신장치가 아니라 의식 저장장치였다. 2년 전 조지의 아내 줄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장비를 구입해 아내의 의식을 온전히 저장해둔 것이었다.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그는 이 장비를 통해 그녀와 대화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조지는 아내의 신호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먼저 연락하면 통화가 되지만 조지가 연락하려 하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사 직원은 이것이 기면증 증상이라고 말하며 장비 부품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곧 큰 문제를 발견한다. 장비에 원래 붙어있던 봉인 스티커가 뜯겨 있었던 것이다. 데이터 저장 규정에 따르면 봉인 스티커가 어떻게 뜯겼든 이 장비는 폐기해야 하며 필요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장비를 파괴하는 것은 아내를 죽이는 것과 같았기에 조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제조사 직원들에게 이곳이 자기 회사 소유의 장소이니 함부로 행동하면 무력 침입과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이 말은 제대로 먹혀들었다. 제조사는 심사숙고 끝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 이번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는 조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개발 속도를 높여야 했다. 하루의 적응 끝에 3호는 외부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백지 상태였다. 새로운 생명이 갑자기 세상에 나와 주변 모든 것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지는 부드럽게 위로하며 뇌 속의 칩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말하면서 커튼을 걷고 바깥 풍경이 3호를 진정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며칠 동안 조지는 3호 곁을 지키며 온갖 테스트를 진행하고 인내심을 갖고 세상에 대해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을 2호가 지켜본다. 이날 아침
조지는 평소처럼 장비 점검을 하러 나선다. 이전에는 2호를 항상 데리고 다녔지만 오늘은 2호에게 3호를 돌보게 했다. 2호의 마음에 순간 실망감이 밀려온다. 조지는 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치하는 것은 대체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조지가 일하던 도중 3호가 무전기로 불빛이 계속 깜빡인다고 말한다. 조지는 서둘러 돌아간다.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최근 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했기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지는 급히 돌아온다. 기지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회로 기판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한다. 기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싶어 조지는 노안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밤이 되자 조지는 마이크의 전화를 받는다. 회사에서 위험평가 요원을 보냈으며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지는 원래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평가원이 직접 기지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지의 비밀이 탄로날 것이 분명했다. 어쩔 수 없이 조지는 억지로라도 평가원을 만나러 간다. 만남 후 평가원은 조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민다. 놀랍게도 그것은 잠자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분명 누군가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사진은 익명으로 평가원에게 보내진 것이라 평가원도 누가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는지 모른다고 했다. 만약을 대비해 평가원은 조지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주며 그 안에는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한다. 조지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이때는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3년 전 조지는 수많은 밤낮을 연구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상용화 가능한 AI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한다. 회사에서는 그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그를 위해 전용 스튜디오까지 마련해주기로 한다. 다만 이 스튜디오는 일본 야마나시현의 먼 곳에 있었다. 아내 줄리는 이 소식을 듣고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것이 3년이라는 긴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책을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줄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 모든 기억을 안고 조지는 기지로 돌아온다. 심신이 지친 그는 금세 잠이 든다. 하지만 한밤중 날카롭고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그를 잠에서 깨운다. 조지는 반사적으로 무기를 집어들고 경계하며 기지 곳곳을 수색한다. 곧 그는 거실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분명 누군가 기지에 침입한 것이다. 조지는 조심스럽게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수상한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갑자기 깨달은 듯 안색이 돌변한다. 이어서 급히 작업실로 달려간다. 확인 결과 1호와 2호 로봇은 무사했지만 3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조지는 순식간에 깨닫는다. 도둑의 목표가 바로 3호 프로토타입이었다는 것을. 조지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다. 그는 급히 평가원이 전해주었던 서류 가방을 꺼낸다. 가방이 열리자 기지의 모든 보안문이 즉시 자동으로 잠긴다. 동시에 가방에서는 평가원의 얼굴이 나타난다. 평가원은 무슨 일이냐고 다급히 묻는다. 조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대에게 3호에 대해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망설이다. 그는 호기심 때문에 가방을 열었다고 거짓말한다. 평가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지에게 다음번에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만 열라고 엄숙히 경고한다. 방금 전에는 신속 대응팀을 보낼 뻔했다고 덧붙인다. 회사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자 조지는 스스로 3호를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차를 몰고 보안 경계선으로 가서 드론을 빠르게 띄워 수색을 시작한다. 조지는 침입자가 3호를 데리고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드론이 한 바퀴 크게 돌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차량이 지나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실망감에 잠겨있을 때 그는 우연히 절벽 끝에서 의아한 물건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2호를 본떠 만든 목걸이였다. 이 물건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조지는 기지로 돌아와 야간 작업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3호를 찾아야 했다. 그가 위쪽 캐비닛을 열자 3호가 그 안에서 툭 떨어진다. 그리고 손을 뻗어 조지의 목을 조른다. 격앙된 감정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며 조지에게 왜 자신에게 이러느냐고 따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가 필사적으로 로봇을 개발한 것은 사실 아내의 의식을 담을 적합한 그릇을 찾기 위함이었다. 아내의 의식은 신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조지는 이전에 그것을 의식 소프트웨어에 복사하려고 시도했고 그 때문에 장비의 봉인 스티커를 뜯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인격 템플릿이 생겼으니 그에 맞는 물리 템플릿을 만들어내면 둘을 융합할 수 있었다. 1호부터 3호까지 이 로봇들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듯 성능이 점점 더 좋아졌다. 조지는 이것을 굳게 믿으며 4호 로봇은 더 이상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말에 3호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그날 겪은 일을 조지에게 말한다. 사실 2호가 자신을 의식 저장장치 옆으로 데려가 자신이 조지 아내 의식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대놓고 말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들은 조지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한다. 그는 즉시 2호를 찾아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따진다. 2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3호를 질투했다고 털어놓는다. 조지가 자신에게 계속 심층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자신 역시 이 둔한 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의 저장장치는 조지에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선이었다. 이호가 아무리 아기가 없었다고 거듭 설명해도 조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전원을 꺼버린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지는 이어서 이호의 기계 다리를 분리한다. 사모에게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조지는 사모의 외형을 다시 만든다. 이번 사모는 몸매든 외모든 실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작업들을 마친 후에야 조지는 이호 로봇을 다시 켠다. 정신을 차린 이호는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다리의 이상을 감지한다. 조지가 모든 신경을 사모에게 쏟아부어 자신에게는 허술한 다리만 만들어주었음을 깨닫는다. 이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사모가 다리를 돌려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조지가 자신에게 새 다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조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대충 시간이 되면 도와주겠다고만 한다. 이호는 마음속 가득 슬픔을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기지를 떠나 호숫가에 한참 서 있는다.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전력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그리고 결국 기지의 복도에서 쓰러졌다. 한편 조지는 사모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호가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호의 상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호의 전원을 다시 연결한 후 조지는 이호에게 단 한마디 위로도 없이 그저 차갑게 스스로 진정하라고 말한다. 이때 이호의 마음은 마치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떨어진 듯했다. 조지는 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조지는 하루 종일 사모와 함께한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듣고 함께 춤을 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은 이호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칼날처럼 느껴져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꿰뚫는다. 이호는 로봇이지만 끊임없는 학습과 정교화를 통해 감정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버림받았다는 이 감정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른 아침 이호는 조지가 선물했던 모형 목걸이를 가지런히 놓아둔다. 이어서 1호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멀리 내다보이는 호숫가로 향한다. 후회와 미련 가득한 마음으로 그는 한 걸음씩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조지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2호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그는 모든 드론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조지는 2호가 죽었다고 단정한다. 그는 2호의 유물을 묻어주고 서둘러 간소한 장례식을 치른다. 며칠간의 적응 끝에 3호의 시스템은 나날이 완벽해진다. 그의 의식이 조지 아내의 기억에서 유래하기에 뇌리에는 조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밤 3호는 갑자기 조지와의 친밀한 장면을 떠올리고는 조지 옆에 눕더니 무의식적으로 그를 끌어안는다. 조지는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은땀을 흘린다. 그는 로봇의 감정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정하게 3호를 내쫓는다. 기억 때문에 3호는 자신과 조지가 당연히 친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조지는 자신을 극도로 꺼렸다. 현실과 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이 3호의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는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3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다. 조지는 이때 그의 감정 변화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는 조급하게 아내의 의식을 옮겨보려 시도하지만 이번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난다. 조지는 서둘러 기록회사에 전화한다. 상대방은 원격 진단 후 조지 아내의 의식 소실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장비 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다. 조지는 얼마 전 회사에서 누군가 와서 진단했는데 봉인 스티커는 뜯겼지만 당시 장비 부품은 아무 이상 없었다고 언급한다. 담당자는 확인 후 조지에게 기록회사에서는 최근 현장 방문을 전혀 계획한 적이 없었으며 조지가 말한 그 두 사람도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조지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진다. 그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설마 그들이 아내의 저장장치에 손을 댔을까? 조지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마이크의 전화가 갑자기 걸려온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엄격함이 배어있었다. 사실 2호 로봇의 의식 또한 조지 아내의 기억을 기반으로 했으며 회사에서 원격 위치 추적 기술로 확인한 결과 장비에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어야 할 데이터가 기지 밖 호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는 조지에게 분노하며 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데 이제는 대형 사고까지 친다며 그의 현재 행동이 회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질책한다. 마이크는 싸늘하게 조지에게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통보한다. 자신이 곧 사람을 보내 연구소를 폐쇄할 것이며 신속 대응팀도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화를 끊은 조지는 애가 탔다. 그는 연구소가 폐쇄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뛰쳐나가 외부와 연결된 다리로 달려간다. 도끼를 들고 다리 스위치를 마구 부순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스위치는 파손되고 다리는 잠시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그나마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조지가 기지를 잠시 비운 짧은 틈에 아내의 영상통화가 갑자기 걸려온다. 3호 로봇은 이 틈을 타 마치 줄리에게 주권을 선언하듯 끊임없이 말을 쏟아낸다. 이때 줄리의 의식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3호는 심지어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면 자신이 그녀를 대신해 조지를 계속 돌볼 것이라고 오만하게 선언한다. 바로 이때 조지가 급히 돌아오고 이 장면을 딱 마주친다. 그는 격분하여 한달음에 달려들어 전화를 낚아챈다. 아내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다급하게 말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진정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계속 외친다. 그러나 조지의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모의 마음에 곧바로 박힌다. 사모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자신이 부족했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처럼 재시작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지는 지금 온통 아내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로봇이 아니라 아내가 진정으로 자기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둘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다툰다. 갑자기 격렬한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신속 대응팀이 이미 도착한 것이다. 하나하나의 보안문이 명령에 따라 천천히 열리자 사모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는 드디어 이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인다. 처음부터 조지 마음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조지의 소원을 이뤄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실험대에 눕는다. 줄리의 의식을 자신의 뇌로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 특별한 구원을 완성하려 한다. 동시에 신속 대응팀은 마지막 보안문을 뚫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사모는 여전히 실험대에 조용히 누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조지는 애가 탔다. 위험이 코앞에 닥쳤음을 깨달은 그는 무기를 꽉 쥐고 두 눈에는 결의를 담아 곧 들이닥칠 부대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한다. 마침내 마지막 문이 천천히 열린다. 조지는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문 뒤의 장면에 온몸이 얼어붙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급히 기지 밖을 본다. 그곳에 정차해 있던 헬리콥터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치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던 것처럼 보였다. 조지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온다. 사모가 이미 깨어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조지와 마주치고 눈 속의 표정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그는 한눈에 조지를 알아본다. 의식 전송 계획이 성공한 듯했다. 바로 이때 의식 저장 장치의 전화가 다시 울린다. 하지만 아내의 의식은 이미 사모에게 성공적으로 옮겨졌는데 그럼 전화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조지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안고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를 순식간에 소름 돋게 한다. 아내의 목소리였다. 아내는 침착하게 조지에게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3년 전 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조지였다. 그의 의식을 이어가기 위해 줄리는 기록회사와 협력하여 조지의 의식을 조심스럽게 저장장치에 봉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록회사는 이 기지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만들어 조지가 가상세계에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특수 시스템의 기한이 다가왔고 조지의 신호도 점점 희미해졌다. 아내가 이번에 전화한 것은 그와 작별하기 위함이었다. 말하면서 줄리는 옆에 있던 딸에게 수화기를 건넨다. 사실 사고 당시에 아내는 여전히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조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진실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제 조지의 의식이 소멸될 참이니 아내는 그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랐던 것이다. 통화가 끝나자 조지의 화면은 점차 흐려진다. 조지는 그제야 깨닫는다. 저장장치 안에 갇혀 살아온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 이 영화는 매우 놀라운 작품이다. 특히 결말의 소름 돋는 반전은 순식간에 이야기 전체를 밝혀주며 감탄을 자아낸다. 어떤 이들은 영화 결말의 반전이 다소 자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의 깊게 영화 전체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디테일들이 이미 이 모든 것이 조지가 죽은 후의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시작 부분의 음침하고 답답한 날씨는 교회의 비밀기지가 회색 커튼에 영원히 덮인 듯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답답한 분위기는 마치 조지가 사는 세상의 허구성을 소리 없이 말해주는 듯하다. 조지와 아내 사이의 통화에서도 글자 한 줄 한 줄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어 이미 관객에게 그들이 영원히 헤어졌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만 죽은 사람이 다름 아닌 조지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조지가 직원들에게 피드백했던 통화 문제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가 아내에게 전화할 때는 수화기 너머로 정적만 흘렀지만 아내가 걸어올 때는 정상적으로 통화가 가능했다. 이처럼 겉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현상 뒤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숨어있다. 조지의 의식은 기록회사의 저장장치에 봉인되어 있었고 아내가 직접 기록회사를 방문했을 때만 신호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지가 종종 전화를 걸 때 실패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분명 조지가 보는 세상은 기지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인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모두 미리 설정된 것이었다. 물론 현실 세계의 상황도 영화에 투영되어 있다. 조지의 의식 저장 장치 사용 기한이 다가오면서 전체 시스템이 점점 불안정해지는데 이러한 불안정은 가상세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보안문이 시도 때도 없이 오작동하여 제대로 닫히지 않고 불빛도 때때로 깜빡거린다. 심지어 이후 등장하는 위험평가 요원조차 이 흔들리는 가상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캐릭터였다. 두뇌를 자극하는 줄거리 외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고찰은 또 다른 볼거리이다. 2호 로봇의 의식은 조지 아내의 기억에서 유래하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조지와 함께했던 몇몇 순간들을 희미하게만 기억한다. 조지와 함께 차를 탔던 기억은 나지만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도무지 떠올리지 못하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미한 기억들은 이후로 하여금 조지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조지의 삶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공상과학적 색채가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 앞에 심오한 질문을 성공적으로 던진다. 만약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게 인간과 유사한 의식과 감정을 부여할 정도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대해야 할까? 이것은 심도 깊게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며 음미하고 곱씹어볼 만한 작품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원작 영화 아카이브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